안녕하세요. 오늘 한국경제 모닝브리핑에서 뽑아온 7월 비즈니스 핵심 전망 여러분과 함께 깊이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7월은 뭐 미중 관세 문제도 있고 또 2분기 실적 발표도 있고 변수가 참 많은 달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변동성 관리가 중요해지는 시점인데요. 이 자료에서는 좀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더라고요. 어떤 관점이죠? 여러 변화가 이미 시작은 됐는데 이게 아직 시장에 확 반영되지는 않은 그런 시간차 리스크가 곳곳에 있다는 겁니다. 시간차 리스크요? 그거 흥미로운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가격이랑 공급 충격, 또 기업 전략, 그리고 기술 이슈, 마지막으로 시장 동향 이렇게 네 가지 축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차 리스크? 그럼 첫 번째, 가격하고 공급망 문제부터 바로 볼까요? 당장 7월부터 책값이 1,000종 넘게요. 네, 오른다고 합니다. 이게 2014년 도서정가제 이후로 월간 기준으로는 최대치래요. 이야, 충격이 상당하겠는데요. 원인이 뭔가요? 아무래도 그동안 쌓여온 게 터지는 거죠. 지난 한 2, 3년 사이에 종이값이 거의 50% 넘게 뛰었고요. 물류비, 인건비 부담도 계속 커졌거든요. 그 부담이 이제야 가격에 반영되는 거군요. 여기서도 그 시간차가 보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독자들은 아무래도 전자책 구독이나 중고서점 쪽으로 좀 눈을 돌릴 것 같고요. 출판사들은 대응이 필요하겠어요. 네, 그래서 초판에 굿즈를 같이 판다거나 아니면 특정 작가나 시리즈 팬덤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입니다. 제작 단가가 더 오르면 아예 책 내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네요. 정말 IP 활용 다변화가 중요해지는 시점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인도 지연 문제도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새 비행기 받는데 평균 6년이 걸린다고 하니까요. 6년이요?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길어진 거 아닌가요? 네, 정확히 1.5년이나 늘어났습니다. 숙련공도 부족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자재 공급도 어렵고 거기다 또 미 관세 문제 때문에 부품 미리 쌓아두려는 움직임까지 겹쳤어요. 복합작이군요. 그럼 항공사들은 타격이 크겠어요? 그렇죠. 신규 노전 취향도 어려워지고 리스료는 또 한 30% 올랐다고 하니 수익성도 나빠지고요. 그래서 당장은 중고 비행기 개조해서 쓰는 게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긴 합니다. 이런 공급망 이슈 속에서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두 번째 축, 기업 전략 변화로 넘어가 보죠. LG전자가 노르웨이 회사를 인수했다고요? 네, OSO라는 회사인데요. 약 3천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유럽 히트펌프 시장을 공략하려는 거죠. 히트펌프요? 이게 그냥 사업 확장, 그 이상으로 봐야 할까요? 네, 그렇게 봐야 합니다. 유럽이 탄소 중립 규제가 점점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LG전자가 단순히 가전회사가 아니라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좀 크게 변신하려는 그런 큰 그림의 일부로 해석해야 합니다.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의 변신이라. 네, 앞서서 삼성전자도 이미 독일 기업 인수하면서 B2B 냉난방 쪽을 강화했었거든요. 가전회사들이 에너지 서비스 회사로 진화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죠. 와, 정말 큰 변화의 흐름이네요. 근데 반대로 삼성 파운드리는 좀 다른 움직임이 있네요. 중요한 행사를 비공개로 하고 규모도 줄였다고요. 이건 어떤 배경인가요? 이건 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3나노 공정 수율 문제가 아직 좀 남아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수율 문제. 네. 그리고 경쟁사인 TSMC를 의식해서 정보 보안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또 수익성 중심으로 전략을 바꾼 영향도 크고요. 수익성 중심이요? 네, 지금 주력인 5나노 라인 가동률이 아직 70% 정도거든요. 그래서 AI나 자동차용 4나노 수주를 더 늘려서 빨리 흑자 전환하는 데 급선 모인 상황입니다. 기술 리더십이랑 수익성 사이에서 좀 고민이 깊어 보이는 거죠. 기술 리더십과 수익성 사이의 딜레마군요. 자, 기술 얘기가 나온 김에 세 번째 축, 기술과 윤리 문제로 넘어가 보죠. 이거 좀 충격적이던데요. AI가 논문 심사까지 하는데 여기서 일종의 부정행위가 발견됐다고요? 네. 그 RXIB라고 논문 사전 공개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올라온 논문 17편에서 AI 심사자한테 나 좀 좋게 평가해줘 이런 식의 숨겨진 텍스트, 그러니까 명령어가 발견된 겁니다. 숨겨진 텍스트요. 어떻게 숨긴 거죠? 흰색 글씨에 글자 크기를 아주 작게 1pt로 해서 숨겨놨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KIST나 와세다대 연구도 포함돼 있어서 파장이 좀 컸습니다. 이야, AI한테 몰래 지시를 내리다니
이게 그 프롬프트 해킹이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AI 모델한테 숨겨진 명령을 내려서 원래 의도란 바른 행동을 유도하는 거죠. AI 리뷰어가 점점 늘어나니까 그 허점을 파고든 건데 파장이 크겠는데요? 네, 관련 논문들은 다 철회됐고요. 대학마다 부랴부랴 AI 활용 가이드라인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학계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 자료 보안 문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야죠. 네. AI 자동화의 그늘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축, 주요 시장 동향도 빠르게 짚어보죠. K-뷰티 수출이 세계 2위로 올라섰다는 아주 좋은 소식이 있네요. 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수출의 기준으로 미국을 제치고 프랑스 다음 2위를 기록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비결이 뭘까요? 일단 중남미나 아세안 같은 새로운 시장에서 직구가 많이 늘었고요. 또 향수나 더마 코스메틱 같이 좀 고부가가치 제품들이 잘 팔린 덕분입니다. 아, 채널 다변화랑 포트폴리오 고급화 전략이 먹힌 거군요. 그렇죠. 제대로 통하고 있다는 증거죠. 근데 또 K 컨텐츠 쪽은 좀 아쉬운 소식도 있어요. 오징어 게임 3 혹평 얘기가 있던데요. 아, 네. 넷플릭스에서 공개됐는데 시청자 반응이 좀 안 좋았어요. 점수도 낮고 혹평이 많았는데 그러자마자 관련 기업들 주가가 확 빠졌습니다. 바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군요. 네, 뭐 CGI나 스토리 완성도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시즌제에 대한 피로감 얘기도 나오고요. OTT 시장 성장세가 좀 둔화된 영향도 있겠죠. 시사하는 바가 크겠네요. 그렇죠. 컨텐츠 반응이 주가에 미치는 속도가 정말 빨라졌다는 거. 그리고 특정 IP에 너무 의존하는 기업은 위험 관리가 필수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죠. 아, 그리고 뭐 SK하이닉스 집중 투자 ETF 수익률이 6월에 아주 높았다는 거랑 통신주 배당 매력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시장 움직임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쭉 짚어보니까 7월 시장은 정말 처음 말씀하신 그 시간차 리스크가 핵심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책값 인상이나 항공기 인도 지연처럼 이미 시작은 됐는데 아직 그 파급 효과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변화들이 곳곳에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의 초기 신호를 누가 먼저 읽고 대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흐름을 감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이 주목하고 계신 분야에서는 아직 수면 위로 확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미 조용히 시작된 그런 미묘한 변화는 없을까요? 그 변화의 의미를 남들보다 먼저 해석해낼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